오케이. 일단 무게를 많이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들리게 합니다. 들리게 하는데 그 느낌을 가지고 또 10kg 증가시켜보고, 엄지발가락 머리나 새끼발가락 머리 쪽에 이렇게 각이 있습니다. 아, 손잡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손잡이를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인트는 머신을 밀어내는 게 아니고 반갑습니다. 전선생입니다. 오늘은 기구 사용법, 이 헥스쿼트 머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다른 머신에 비해 헥스쿼트 머신은 상해의 요소, 상해의 위험이 좀 높습니다. 우리가 다리 운동,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을 움직이는 다리 운동 머신인데, 흡사한 머신이 레그프레스 머신도 있고, 아니면 스미스 머신에서 스쿼트, 아니면 빈바 스쿼트, 이런 기본적인 스쿼트의 동작에 다 흡사한 동작들인데, 유일하게 이 헥스쿼트 머신 같은 경우는 몸에 닿아 있는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깨도 고정돼 있고, 등판도 고정돼 있고, 발바닥도 고정돼 있고. 몸이 고정돼 있다는 게 많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만큼 내가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발판의 위치나 어깨 위치를 잘 맞춰놓고 운동을 하게 된다면은 뭐 더없이 좋은 머신이긴 하지만은, 그걸 모르고 여러분들이 운동을 했을 때는 움직일 수 있는 각도의 가동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칫 뭐 무릎의 상해, 고관절의 상해, 허리의 상해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바벨 스쿼트나 스미스 머신 같은 경우는 어깨하고 발바닥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스미스 머신은 어깨하고 발바닥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 각도, 잘못된 앵글에서 움직이더라도 뭐 엉덩이를 뒤로 빼거나 아니면 상체를 좀 들면은 그 위험 요소가 있는 각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헥스쿼트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급하게 일단은 초보자분들도 쉽게 일반적으로 다치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올려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만 좀 초점을 맞춰서 헥스쿼트 머신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처음으로 무게 설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헥스쿼트 머신 자체만으로도 무겁고, 굳이 무게를 많이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동작만 잘 취한다면 충분히 자극과 힘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무게를 많이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설명하기 전에, 헥스쿼트 머신을 사용하려면 일단 스쿼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스쿼트 영상 자세하게 설명된 게 나와 있으니까는 그거 참고하고 오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무게를 너무 많이 달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무게를 드러내야겠다라는 어떤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고관절의 힘, 엉덩이의 힘, 허벅지의 힘, 척추의 등척성 안정,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드러내는 데만 목적을 두게 됩니다. 물론 들리게 합니다. 들리게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온몸의 관절을 다 쓰게 되고, 부상의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부상이 올 수밖에 없겠죠. 플레이트를 꼽지 않고 나는 허리의 움직임을 최대한 통제시킬 거야. 고관절의 움직임이 좀 더 많고 발목의 움직임을 사용해 볼 거야.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으로 했을 때 허리가 아프지 않고 허벅지, 대퇴나 엉덩이에만 전달되는 힘으로 잘 된다면은 그 느낌을 가지고 또 10kg 증가시켜보고, 그래도 잘 돼. 그러면 또 10kg 또 증가시켜보고, 이렇게 무게를 증량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중요한 게 바로 발판의 위치입니다. 발판의 위치가 이 정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의 넓이가 같아야겠죠. 헥스쿼트 머신 같은 경우는 이 엉덩이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 등받이 같은 경우는 엉덩이가 뒤로 빠질 수가 없어요. 운동하면서 엉덩이가 뒤로 빠질 수 없다는 거는 무릎의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의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넓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이 발끝이 향하는 방향과 무릎이 구부러진 방향은 똑같겠죠. 이거는 뭐 모든 스쿼트나 레그프레스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높낮이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편한 위치에다 발을 올려놓고 무게를 들어보시는 거예요. 들어본 상태에서 이 발바닥의 앞쪽, 엄지발가락 머리나 새끼발가락 머리 쪽에 부하가 걸린다면 적절한 위치에 발을 놔두신 건데, 너무 밑에다 놔뒀어.
그래서 부하는 걸리긴 걸리는데 이 상황에서 내려가게 되면은 무릎의 구부러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목의 움직임이 많아져요. 근데 발목은 20도밖에 안 구부러져요. 그럼 결국은 얘가 들린다거나 엉덩이가 이 등받이에서 떼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내려갈 수 있는 한계가 너무 일찍 옵니다. 당연히 뒤꿈치가 들려요. 각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또 너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지발가락이나 새끼발가락의 머리 쪽에 체중이 실리지가 않습니다. 뒤꿈치에만 실려요. 스쿼트든 레그프레스든 아니면 헥스쿼트든 모든 머신이 뒤꿈치에만 체중이 실리면 안 돼요. 뒤꿈치에도 실리고 발 앞쪽 엄지발가락의 머리와 새끼발가락 머리 쪽에도 체중이 실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은 이 발목에 전달되는 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력고 이 발목의 움직임, 종아리, 비복근, 가자미근이 역할을 하는데 뒤꿈치에만 실리게 되면은 앞에 전달되는 반발력이 없기 때문에 뒤꿈치로만 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무게중심이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아니면 엉덩이가 뒤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발바닥 전체에 다 실리는 게 중요해요. 근데 뒤꿈치의 비율이 조금 높을 뿐이지. 지금 보시면은 발이 너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뒤꿈치에만 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의 위치를 발바닥 전체에 실리게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닿아 있는 부분, 등이겠죠. 꼬리뼈가 시작되는 부분과 등판 전체가 다 닿아 있어야 합니다. 허리는 꼭 붙어 있지 않으셔도 돼요. 원래 우리 척추의 망곡은 S라인을 그리기 때문에 등 중앙 부분은 살짝 떼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깨 패드가 걸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각이 있습니다. 코너 각으로 어깨를 최대한 밀착시키는 게 중요해요. 라운드 숄더이신 분들은 어깨가 앞에 가자고 이렇게 등이 이렇게 굽겠죠. 최대한 흉곽을 들고 명치, 검상돌기를 들어가지고 코너로 밀어넣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흉추의 가동 범위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 흉곽을 들면은 허리가 아치가 심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허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허리가 아프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최대한 밀착해서 어깨 패드가 양쪽에 어깨에 잘 눌리고 있는지 체크하시고 발바닥 체크하고 양쪽 등, 척추 양쪽 옆으로 닿아 있는 등의 면적에 똑같이 힘이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꼬리뼈 쪽에도 잘 붙어 있는지. 자, 여기서 우리가 스쿼트 하듯이 너무 이렇게 서해부를 많이 밀어넣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서해부가 굴곡된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는 제한이 빨리 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치를 만들지 말고 적당히 그냥 내가 그냥 등만 펴있다 정도 수준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시작 자세를 잡았으면은 바로 시작하지 마시고 살짝 고관절도 굴곡, 무릎도 굴곡, 발바닥에 느껴지는 무게중심, 무릎에 전달되는 무게, 고관절에 전달되는 무게, 어깨에 눌리는 압력을 최대한 균형을 맞추시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균형을 맞췄어요. 그러면 이제 손의 포지션이 중요한데 손잡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손잡이를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손잡이를 잡게 되면은 힘이 좀 분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손잡이를 잡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그냥 스쿼트 하듯이 깍지를 껴서 몸에 바싹 붙이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세요. 이렇게 몸통에 바싹 붙이고 하게 되시면은 일단은 복압도 올라가고 몸통, 트렁크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관절이 틀어지는 거, 고관절이 흔들리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에 힘이 들어가면 당연히 허리에 힘이 레스 되기 때문에 허리에 힘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것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헥스쿼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할 사용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급자로 좀 넘어가서 우리가 헥스쿼트를 좀 이용은 해봤어. 근데 내가 관절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아니면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 허리만 아파. 이러신 분들을 위한 팁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았다 일어날 때 그대로 고정된 상태에서 다리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순간적인 힘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닿는 부분이 들썩들썩 순간적으로 밀면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다 보면은 어떤 순간적인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게의 분산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관절에 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인트는 머신을 밀어내는 게 아니고
일단 헥스쿼트 머신에 들어왔으면은 머신과 몸통은 하나가 돼야 돼요. 완벽하게 밀착하고 하나가 된 상태에서 다리가 몸통을 밀어내는 거예요. 몸통이 머신을 밀어내는 게 아니고 몸통과 밀착되어 있는 머신을 다리가 밀어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하나 횟수를 이어나갔을 때 내 발이 움직여지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엄지발가락은 그대로 있었는데 뒤꿈치만 돌아가서 발이 이렇게 틀어졌어. 그러면 나는 일어날 때 무게중심의 축이 뒤꿈치에 있는 게 아니고 발 앞쪽에 있었고 앞쪽에 있는 상태에서 외회전을 시켜서 일어났다라고 추측을 해보시면 되고, 뒤꿈치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발끝만 벌어졌다. 그러면 축은 제대로 뒤꿈치 축을 고정하고 있었는데 무릎이 외회전이 일어나면서 일어났구나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거를 맞춰나가는 거죠. 당연히 일어날 때는 뒤꿈치에 축이 있어야 됩니다. 또 어쩌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얼마나 내려갈 것이냐. 일단 정답은 감당이 되는 데까지 내려가시는 겁니다. 감당이 되는 데까지. 기준을 정해놓는 거예요. 내 척추는 흔들리지 않아. 골반은 움직이지 않아. 고관절의 비율이 더 많아야 해. 뒤꿈치가 떼어지면 안 돼. 어깨가 들썩이면 안 돼. 허리의 힘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양쪽에 동일한 힘으로 일어날 거야. 자, 지금같이 말한, 지금 나열한 어떤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이런 헥스쿼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까지, 그 기준에서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데까지만 내려가시는 겁니다. 내가 1cm를 더 내려가서 뒤꿈치를 들면서 일어나야 돼. 아니면 1cm를 더 내려가서 허리가 말리면서 일어나야 돼. 아니면 무릎을 쓰면서 일어나야 돼. 관절에 힘이 들어가면서 일어나야 돼. 아니면 몸을 비틀면서 일어나야 돼. 그러면 거기까지 안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동을 할 때 정해놓은 기준, 그 기준이 감당이 되는 데까지만 내려가시면서 가동 범위를 늘려보고 무게를 증량해보고 그렇게 넓혀나가시는 겁니다. 또 패드가 눌려있을 때도 어깨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지 어깨가 들리면 안 됩니다. 양쪽에 패드가 걸릴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깨를 들은 상태에서 들고 있는 게 아니고 하강시킨 상태에서 쇄골과 승모근에 잘 걸쳐지도록, 그 상태에서 몸에 힘을 꽉 주시고, 이 상태에서 흔들림 없이 분산 없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헥스쿼트 머신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헥스쿼트의 단점은 내 몸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칫 발판의 위치나 어깨의 위치가 잘못되면 상해의 위험이 굉장히 커집니다. 하지만 장점은 또 발판의 위치만 잘 잡으면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어서 내가 보완할 수 있는 것, 무릎이 벌어지네? 아니면은 뭐 뒤꿈치가 들리네? 허리에 힘이 들어가네? 아니면 고관절보다 무릎을 많이 쓰네? 이런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보완하기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머신과 프리웨이트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그래서 너무 하나만 하지 마시고 적절히 섞어가시면서 운동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치지 않고 운동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치지 않고 운동하셔야지만 오랫동안 운동하실 수 있으세요. 한순간에 몸이 좋아지시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발전하시는 거고, 매일매일 하려면 다치지 않게 운동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데드리프트 한번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견갑 전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